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상 인류는 늘 위기를 극복할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켜 왔습니다만 인류가 아직까지도 어쩌지 못하고 늘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대자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재해와 전염병입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그 어떤 전쟁보다 인간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 그렇다면 한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꼽을 겁니다. 조선 후기 1670년과 1671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보다도 더 심각했던 조선 역사상, 아니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연재해, 바로 경신 대기근입니다. 경신 대기근은 1670년에 일어났던 경술련의 대기근과 이듬해 1671년에 일어났던 신해년의 대기근, 앞글자를 따와서 경신 대기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경신 대기근이 일어났던 때는 임진왜란을 겪은 지 약 70년이 지난 시점이며 병자호란을 겪은 지 약 30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입니다. 대기근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가뭄이 있었나? 그래서 식량이 모질랐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작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이 끝이었다면 임진왜란 병자호란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하지 않겠죠. 자연재해가 무서운 이유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1670년 1월 한반도 남부지방은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지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 달 사이에 이 정도로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죠. 지진의 강도를 떠나서 지진 측량 기술이 없던 당시에 지진을 체감할 정도이니 결코 약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며 이런 지진이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당시 조선시대에 고층 건물이 없어서 현대 지진의 피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전국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장할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월에 한반도 북부와 중부에서 조금씩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충청도에서 퍼진 전염병은 한반도 남부까지 퍼지기도 하죠. 아직 지진의 공포와 전염병이 한창인 와중에 2월에서 3월 사이 또 전국 곳곳으로 폭설과 우박 세례가 퍼붓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의 습격도 빈도수가 많아지는데 이게 음력 기준이다 보니까 현재 양력으로 계산해보면은 봄에 폭설과 우박이 끊임없이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름까지, 음력 기준 6월까지도 우박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우박이라뇨? 그나마 폭설은 여름에 내리진 않았으나 대신 한반도는 유독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죠. 여름 폭우의 피해가 심한 편인데 폭설이 그친 대신 시도 때도 없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이 연이어 몰아닥쳤다고 합니다. 2020년 여름 때도 한 달간이나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렸잖아요. 폭우에 가까운 한 달의 장마가 끝나고도 태풍 3개가 왔었고요. 1670년 여름철은 2020년 한국 여름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았다고요. 여기에 우박까지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단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며 평안도, 함경도 등의 북부 지역은 추가로 메뚜기 떼의 습격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기근으로 인한 식량 문제도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 곳에서 식량을 공수해다가 이제 부휴를 해주는데 1670년 상반기 조선은 전국적으로 이상 기후 증상으로 이 먹을 게 없으니 그나마 나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면 결국 인육을 먹는 사람들 혹은 먹어서는 안 될 야생의 벌레, 동물, 식물들을 먹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아무거나 먹게 되면 당연히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전염병이 확산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필 구제역까지 퍼져서 1670년 하반기에 조선의 수만 마리의 소들을 도축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도 따지고 보면 이상 기후 증상, 그로 인한 식량난,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 상태 악화와 식수 오염, 그럼 결국 인간이든 가축이든 전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죠. 또 1670년 하반기의 겨울도 그렇게나 추웠다고 하니 아사자와 공사자들이 속출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1670년이 지나가고 다음 해였던 1671년이라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 회복이 아니라 여전히 처참한 상황은 지속되었습니다.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게 맞겠군요. 1671년 새해가 밝고 얼마 안 있어서 조선 정부는
수도 한양에 여러 개의 진hul소를 설치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이 진hul소에서 식량을 받고자 지방 곳곳에서 너무 많은 수의 백성들이 수도 한양으로 몰린 겁니다. 다음 사건은 아시겠죠? 사람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가뜩이나 전염병에 취약해 있던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또 퍼졌고 수도 한양까지 뚫린 겁니다. 심지어 궁궐에서 일하는 내금이 병사와 궁녀까지 전염병을 앓게 되었고, 궁궐까지 뚫리자 당시 국왕이었던 조선의 18대 왕 현종은 왕실과 함께 다른 궁궐로 피신까지 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염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죠. 양반 사대부와 왕실 종친들까지도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전염병으로 죽었으며, 심지어 영의정과 우의정을 역임했던 사람들까지도 죽어갔죠. 부자가 아니면 사대부나 왕실 종친들 중에서 먹을 게 없어서 아사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답니다. 사대부들조차도 이러할진데 일반 백성들의 생이야 어땠겠습니까? 살아남은 가족들이 있어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어린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 늙은 노부모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일들도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니, 당장에 관을 파헤쳐 옷을 훔쳐 입고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까지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상할 게 없었죠. 조선왕족실록 현종실록 기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답니다. 자금의 사태는 태어나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참혹한 죽음의 정도가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1670년에서부터 1671년까지 약 2년간 사망한 조선 백성의 수는 약 1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조선 인구의 11%에서 14%가 사망한 거라고 합니다. 통계가 이러면 실제로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겠죠. 현종은 이런 말도 했다죠. 경술 신해년의 대흉년을 막 당한 뒤에는 애달픈 우리 백성들이 엎어져 연달아 죽어가는 참혹함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기분이니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후 대기근은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조선 정부는 몇 년에 걸쳐 국가 재건에 힘썼으나, 그로부터 20년 뒤인 1695년부터 1699년까지 을병대기근이라는 또 대규모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경신대기근 때 조선 인구의 11에서 14%가 사망했다고 했죠. 을병대기근 당시에는 조선 인구의 25에서 33%가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기후, 저온 증상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지구의 온도가 1도가량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17세기 이런 자연재해와 대기근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중국, 일본,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역시 한국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래서 17세기를 소빙하기라고 할 정도죠. 일종의 팬데믹이었던 거죠. 참고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 공간 스케치를 할 때 경신대기근의 설정을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지나가면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사회 경제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그 전염병 때문에 언택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몇 년은 앞당겼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으며,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생활 스타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경신대기근을 포함한 17세기 조선의 대기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조선의 세금 제도는 경신대기근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원래부터 조선은 세금 제도 개혁에 관심을 두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던 상태에서 17세기 대기근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죽어가고 먹을 건 없으니 뭔 놈의 세금입니까? 기존의 세금 제도로는 백성들이 세금을 낼 수가 없었고, 세수가 확 줄면 정부의 재정 상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더불어 부자와 갑부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부자와 갑부들도 자신의 재산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겠지만, 지금 나라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들로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큰 불만을 터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그래도 회복은 되어야 이 부자들도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죠.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는 그들도 돈을 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연장선에서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땅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동법이 확산되었습니다. 광해군 때 시행되었던 대동법은 양반 지주들의 숱한 반대로 경기도에 한해 시행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경신대기근으로 전국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니까 양반 지주들도 별 수 없이 대동법 확산에 동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까지는 재산의 단위가 곡식과 옷감이었는데
이런 대기근의 상황에서 곡식과 옷감이 부족해지니까 백성들 구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를 본격적으로 유통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화폐가 조선에 유통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답니다. 또 돈 많은 백성들에게 기부를 촉진시키고자 조선 정부는 공명첩을 대량으로 발행합니다. 돈만 조금 있고 사회에 기부만 하면 관직을 받고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신분제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결국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구조는 경신대기근으로 몇백 년이나 걸릴 뻔했던 변화들이 몇십 년 만으로 앞당겼다는 말이 됩니다. 또 추위를 이겨내고자 갑자기 북방의 온돌 문화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기도 했다죠. 지금에야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경신대기근 사건이 빠져있거나 있더라도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신대기근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1670에서 71년에 일어났던 경신대기근과 20년 후 일어났던 을병대기근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규모를 능가할 만큼 무시무시한 대재난이었죠. 일부의 환경 전문가들은 이런 끔찍한 이상기후 현상과 그로 인한 자연재해가 몇백 년을 주기로 반복된다고 하는데 다음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은 2020년대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니와 어느 정도의 자연재해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또 인간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 인간은 예상조차 못하고 그저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게 말이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